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찰리와 재테크 공장의 공장장 찰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내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짜볼지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물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그 타이틀은 자산 배분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은 조금 도발적인 이런 타이틀을 잡아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 갈망을 느낀 거는 제가 이 소형주나 이런 테마주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시로 주가창을 많이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본장이 또 미국장은 늦게 열리는데 프리장이 또 그 전에 열리잖아요. 그때부터 막 수시로 막 보기 시작을 하고, 그리고 이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똑같겠지만 조정이 오게 되면 특히나 저같이 중소형 성장주나 아니면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반영한 그런 미래 성장주, 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해서 주식 계좌가 녹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현타를 받다 보니까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찾아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, 요건 또 우리 투자 대가 브리지워터스의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만들어낸 포트폴리오죠. 그래서 주식, 원자재, 채권, 금 이렇게 네 가지 서로 다른 이렇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변수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처할 만큼 이렇게 폭넓게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고, 그래서 이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 장기 채권, 중기 채권으로 해서 채권의 55% 정도 담겨 있고요. 그리고 주식은 30% 비중으로 담겨 있는데 이게 티커가 VTI로 나오는데 이게 VT, 그러니까 전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VT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여기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포맷상 레이 달리오의 올레더는 이렇게 좀 나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 원자재에 투자를 하는 ETF인 DBC도 7.5% 비중으로 담겨 있고,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7.5% 이렇게 좀 비중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이때 이 포트폴리오 백테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간은 최근 15년도를 했고요. 초기 금액은 10,000불, 그리고 월 200불씩 이렇게 적립을 해간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포트가 내가 생각했던 배분,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에 맞게 다시 리밸런싱을 한다. 그리고 만들어진 배당금은 재투자를 한다.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해봤고요. 그리고 요 올웨더 포트폴리오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은 이 S&P 500을 추종하는 뭐 스파이나 VO 똑같겠죠. 이런 식의 그 인덱스 펀드와 비교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값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처럼 나오는데요. 일단은 15년 뒤에 올웨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10만 9천 달러 정도 나오고요. 그리고 S&P 500에 투자하면 약 17만 불 정도로 일단은 결과값에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S&P 500이 결과값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는데, 조금만 더 차트의 그 세부적인 부분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전략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결과값,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하나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MDD, Max Drawdown이라고 하는 이 MDD를 낮추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MDD에 대해서는 일단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요. 일단 수치적인 부분만 따져보면은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MDD가 약 마이너스 12%가 나왔고요. 그에 반해서 S&P 500은 약 한 51%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보였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25년 전체 기간 중에 약 한 8% 복리 수익이 나왔고요. 연 8%입니다. 그에 반해서 S&P 500은 연 한 10% 복리 비율로 수익이 나왔다,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올레드 포트폴리오보다는 S&P가 아무래도 한 2%, 연 2% 정도는 수익률이 높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MDD입니다. 여러분이 그 차트를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2009년 2월 28일자로 해서 바닥을 찍었죠. 이때 S&P 500은 정확하게 고점으로부터 51%가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올레더 전략은 약 한 12%가 떨어졌어요. 왜 이렇게 다른지를 조금 찾아봐야겠죠. 그건 아무래도 올레더 포트폴리오는 이 S&P 500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승계수가 적은 자산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쭉 시계열을 늘려서 보더라도 S&P 500이 떨어진 것만큼 큰 조정이나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라는 걸 느꼈고요. 이 S&P 500의 MD들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시작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죠. 그래서 2007년 11월부터 끝난 거 아까 제일 밑바닥은 51% 마이너스를 찍은 2009년 2월인데 이 기간이 1년 4개월 정도 되고요. 이 다시 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3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아래로 크게 한번 찍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다. 요거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 레이 달리오의 올레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작하는 게 2009년 1월부터 그리고 끝나는 거는 당해년도 2월 그러니까 2달밖에 안 걸렸죠. 그리고 이 고점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S&P 500과 비교해서는 단기간에 끝났고 조정이 그리고 그거를 고점까지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렸다. 이거를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저는 이 올레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8%를 가져가는 게 저는 좀 성에 안 차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레더 보다는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면서 제 목표 수익률은 연 15% 정도로 잡았거든요. 그러면서도 MDD는 이 S&P 500 그러니까 마이너스 51%보다는 반절 밑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25% 아래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는 반반 포트라고 해서 아주 쉽죠. S&P 500이랑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두 개의 아주 잘 알려진 ETF를 50% 비중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미국 장기채권 ETF인 TLT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 50, 채권 50 이렇게 반반으로 가져간다.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찰리폴리오라는 거는 이 반반 포트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추가되는 건 반도체 ETF인 XOXX가 추가가 되고요. 그리고 개별주 3개를 편입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낸다. 하지만 이 추가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내면서 따라오는 거는 MDD가 어느 정도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그 비중을 조절하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백테스트를 돌려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찰리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와 QQQ는 20%씩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40%로 이렇게 잡아놓고 TLT 그러니까 장기채권 ETF도 40%로 비중을 마련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요 세 개의 ETF가 80%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20%는 제가 5%의 비중은 이제는 반도체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자재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5% 비중 꼭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3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개별주 중에서도 돈을 잘 벌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이 세 가지 우량주를 선택하는 걸로 잡아봤습니다. 그래서 결과값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올레더 포트폴리오죠. 그리고 포트폴리오 2번은 반반 포트고요. 3번이 찰리폴리오, 마지막은 제가 비교군으로 S&P 500 인덱스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, 세 번째 그러니까 반반 포트는 MDD가 약 한 17% 나오고요. 그에 반해서 찰리폴리오는 약 한 22% 정도 나오는 걸 봐서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전략 모두 MDD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왔다. 그러니까 저는 50%의 한 반절 정도, 마이너스 25% 정도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두 개 다 들어왔고 MDD 측면에서는 반반 포트가 찰리폴리오보다는 좀 유리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
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이 MDD뿐만이 아니라 수익률을 또 같이 따져봐야겠죠.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반반포트가 15년 동안에 약 한 11% 연평균 복리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냈고, 찰리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던 목표 수익률인 15%가 조금 넘는 이런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MDD는 낮추면서 수익률도 한 15%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백테스트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찰리폴리오가 적절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 제 백테스팅과 여러분의 전략에 소개를 드렸는데 절대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추천 영상은 아니고,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소통 영상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의 한계점은 일단 첫 번째,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죠. 그리고 올레더 포트폴리오가 과연 이 ETF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ETF일 것이냐,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유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아주 100% 올해도는 아니다. 요거를 두 번째 한계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15년이라는 기간이 백테스트를 하는 요 기간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. 요게 또 세 번째 한계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금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시기고, 계속해서 페드는 매파적으로 해서 금리를 올라갈 요 시기에서 과연 이 채권이라는 자산이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의견이 있으니까요. 요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제가 세운 전략을 따라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요.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